거대 기득권과 예. 슈퍼개미가 싸우는 주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의 슬픈 결말을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삼성물산을 갖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저평가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국민연금 지금 질문을 받고 있어요. 누구 편에 쓸 거야? 결정적으로 대표이사 사장 선임안건이 올라왔어요. KTNG에 KTNG에. 그럼 기업은행이 우리 주주를 위해서 그랬을까? 막장 드라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핫한 상황이에요. 무려 70년 넘은 동업관계, 우정, 신뢰의 상징. 아직도 그런 달달한 게 대한민국에 남아있나라는 그 대사를 하고 싶네요. 만나면 유쾌해지고 즐거운 분입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원장님. 저야 박평론가 만나면 즐겁고 유쾌한데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좀 걱정돼요. 그런데 왜요? 아니 이게 주총 주요 기업들 주주총회 좀 짚어보겠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뭔 재미가 있을까? 예. 나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그동안 제가 사실은 좀 조금 어렵고 예. 약간 좀 깊이 들어가는 주제를 좀 해가지고 혹시 설명이 좀 어려웠으면 어떡하나 우리 독자님들이 보시다가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예, 제가 알아들으면 다 알아듣는 거야. 아닙니다. 따라 이렇게 오시다가 흥미를 잃으시면 어떨까 아주 고민을 했는데 오늘은 좀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럴까봐 오늘은 이론 공부가 아니고 좀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요. 뭐냐면 사실 주주총회는요. 자본주의의 최정점에 있는 자본주의 쇼입니다. 쇼. 쇼? 쇼입니다. 머니 대결, 가진 무기가 모든 창과 방패가 다 총출동하는 그야말로 쇼.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제가 약간 생중계해 드리는 느낌으로 쇼를 감상하시라. 그래요? 영화 보듯이. 그럼 재미있어요? 재밌게 어떻게 좀 약간 좀 변사 느낌으로 한번. 재미없으면 책임지시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상관없어. 나 주식 없어. 뭐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는 얘기야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주주총회를 가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 막상 평소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오늘 재밌게 해설에 성공했다 그러면 한 주라도 사셔서 나도 그런 쇼 즐겨볼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좀 다행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방금 우리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총 시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이 그럼 주주총회를 우리가 다루고 그게 왜 시즌인지 살짝만 짚어간다면 주주총회가 뭔데 주주라는 거는 주식회사의 주인이거든요. 주인 주자. 주주. 그렇죠. 주인을 표상하는 증표가 주식이고. 너 주식 있어? 있어. 그럼 너도 주인이야? 맞아. 그럼 주인들끼리 한번 모여볼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모이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주주들이 다 모이는 총회입니다. 그런데 법에 꼭 주주총회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회사의 존폐, 생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진짜 주인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위임받은 이사나 또는 뭐 직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주인이 결정하십시오라는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최고 의결기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결산을 12월 말결산으로 끊습니다. 1월부터 또 새 회계연도가 들어가고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2월 말에 회계장부가 다 끝나면 1년간 살림살이가 장부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주들한테. 작년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요.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모자랐습니다라는 거를 보고해서 방망이를 쳐야 1년도 회계가 실제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회계장부를 혼자 썼다고 회계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회계장부가 맞다라고 방망이를 쳐주는 행위. 그게 결산이라는 행위거든요. 국회건 뭐 기업이건 똑같습니다. 결산이 뭔데? 더하기 빼기 맞추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그게 맞았다라고 해서 방망이 치면서 그걸로 끝내주는 그 결산이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12월 말로 회계가 끝나고 그걸 주주총회에 올려서 결산기를 맞는 게 3월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상장사들이 3월에 다 주주총회가 몰려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시작하기 전에 그 하이라이트 하기 전에 이거부터 주주총회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뭐 대표적인 주식이 그거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뭐 한 10주 갖고 있다. 그럼 그 주주총회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한 주마다 통지가 오나 그러면은? 보통은 다 통지가 오고요. 그럼 이제 통지가 혹이 너무 많아서 안 오더라도 그 주주들에게 통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홈페이지 올리고 뭐 신문에 올리고 등등등 해서 가름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 방법이 있어서 어쨌거나 다 통지는 가거나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갈 때 내가 몇 주가 있는지
이름이 뭔지 예. 신분 증명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간혹은 이제 그 초대장을 보여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발송했을 경우에는 예. 그래서 아니면 자기 주주 넘버링 번호 예.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증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나 주주야 문 열어줘 이렇게는 안 되고요. 그래, 예. 들어갈 수는 있구나. 그러면. 그럼요. 그러면은 네. 만약 내가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어. 네. 그럼 미국 엔비디아 주주총회에도 들어갈 수 있어. 번호만 갈 수 있겠죠. 비행기 타시고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주총회 어디서 텍사스에서 열린다고 그렇죠. 하면은 나 여기 두 주 갖고 있어 하고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여러 가지 하이라이트 갖고 오셨던데 네. 첫 번째 주인공 어디입니까? 자, 그래서 쇼가 펼쳐지는데 예. 쇼의 장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뭐 사극도 있고 활극도 있고 막장 드라마도 있고 한데 예. 첫 번째 쇼 모노 드라마, 돈키호테 드라마, 순정 드라마, 동화 드라마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 거대 기득권과 예. 슈퍼개미가 싸우는 주총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일단 벌써 낭만적이지 않아요? 개미가 기관을 상대로 싸움이 붙었어? 다윗과 골리앗. 그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게 생각이 안 나네.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예. 우리는 뭐 당연히 다윗 편을 들어야 되겠죠. 심정적으로. 예. 한번 보실게요. 자, 다올증권입니다. 다올증권. 다올투자증권인데 예. 다올투자증권이 원래는 한 7,000원 정도 했었어요. 주식이. 예. 비쌀 때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SFD 사건, 그러니까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온통 나라가 뒤집어져가지고 했는데 예. 여기 관련해서 예. 계좌에서 많이 이게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예. 다른 관련 주식들이 CFT 관련해서 다 무너질 때 예. 중개를 많이 했던 이 회사도 덩달아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어요. CFT라는 게 외국계 증권회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주가 조작하고 맞습니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용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루 전날까지도 멀쩡하던 회사가 예. 급속히 떨어지니까 예. 요거는 일회성 폭락이다. 예. 극복할 만하다. 예. 이때야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야수의 심장을 가진 슈퍼 개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토막으로 떨어질 때 그 일회성 기회를 나는 잡겠다라고 해서 무려 그 두 부부가 들어가고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까지 어쨌거나 같이 들어가서 제 기억에는 한 250억 정도 내외를 투자하신 것 같아요. 개인이. 예. 두 그래서 부부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1대 주주의 독주 체제였던 회사에서 무려 2대 주주로 등극하는 슈퍼 개미가 나오셨습니다. 야,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수 씨인데 예. 이름 그렇게 말해도 돼요? 예, 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네. 공시도 됐을 테니까 그렇죠. 대주주니까. 예. 그 이병철 회장 및 그 관계자가 사실상 1대 주주고요. 예. 저 김기수 대표 및 자기 부인, 자기 회사 등등이 합쳐서 14%를 가지고 2대 주주로 등극을 딱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크레스토라는 투자 자문회사 대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개인 지분도 있고 자문회사 지분도 있고 자기 갖고 있는 법인 지분도 있고 어쨌거나 합쳐서요. 예. 근데 보시면요. 1대 주주와 예. 저분의 지분 차이가 한 9% 정도 차이 나네. 예.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런데 소액주주 등등등 해서 그 정도만 어디 가서 꼬우면 소액주주가 한 46% 예. 예. 붙어볼 만하다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김기수 대표가 1대 주주로 오를 수 있다. 그러면요. 전혀 뭐 승부가 안 걸리는 승부가 아닙니다. 예. 1대 주주가 뭐 한 45, 50 갖고 있으면 뭐 영원히 안 되는 거지만요. 예. 당신도 지분이 얼마 안 되네. 예. 나하고 10% 차이야. 이거는 내가 명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저분이 드디어 이번 주주총회에 칼을 뽑고 예. 골리앗과 부딪히기로 마음을 먹고 예. 일단은 12건의 안건을 주주총회에 올려달라라고 했습니다. 안건을? 예. 일단 안건으로 올라가야 예. 주주들의 표결이 붙을 거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싸움은 이병철 이제 지금 회장과 예. 이제 슈퍼개미의 싸움인데 예. 이제 싸움은 벌어졌는데 싸움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제안하더라도 주주총회 안건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아예 안건으로 올려주지도 않으면 뭐 그렇지. 소액 주주들의 심판을 못 받으니까 예. 여러 가지 안건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안건은 이겁니다. 법정 필수 제안이 아니고요. 내가 뭐든지 제안을 하잖아. 그러면 제발 이게 법정 필수 사항이 아니니까 권고적 제안이라고 해볼게요. 이 권고적 제안 사항을 주주총회에 올릴 수 있게 정관을 바꿔줘 이겁니다. 이게 제안이에요.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정관이 바뀌면 앞으로 내가 제안하는 모든 권고사항, 법정 필수사항이 아닌 것들도 다 주주총회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내가라는 게 누구예요? 주주들이 그냥? 소액 주주들도? 그러니까 본인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이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꿔줘라는 안건을 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 회사가 왜 이렇게 장사가 요즘 안 돼? 그런데 어라? 증권회사 중에 경영 상황이 꼴등인데 당신 이병철 회장 연봉 보니까 거의 탑이야. 이거 안 되겠어. 연봉 삭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신 주위에 이사들 많은데 3년씩이나 임기를 하고 있어. 1년씩 줄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 입장에서 연봉도 깎겠다. 내가 제안하는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는 통로를 열어달라. 내 오른팔 왼팔 이사들에게 1년씩 임기를 다 줄여달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강력히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뻑뻑하겠습니까. 주주총회에 그걸 올리면 당연히 소액 주주들이야. 좋아할 수 있겠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저 김기수 대표라는 사람이 일종의 그렇습니다. 행동주의 요즘 행동주의 펀드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 로빈훗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반갑던 돈키호테가 나왔고 로빈훗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향배가 주목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10% 차이였는데 제가 이 드라마의 슬픈 결말을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너무나 낭만적이지 않아요? 듣도 보도 못한 증권사. 왜냐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면 증권사는 허가제입니다. 사실은요. 아무나 돈 있다고 증권사를 차릴 수가 없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설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증권사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못했어. 근데 드라마틱하게 폭락한 상황에서 기회를 잡은 슈퍼금액이 나왔는데 잡자마자 회사를 바꿔보겠다고 돈키호테처럼 막 휘젓고 다니는 모습이 어쩌면 낭만적이잖아요. 야, 세상 그렇게 쉽지 않아. 우리가 늘 단념했던 사람인데 그 상황인데 나온 거죠. 그런데 안건도 다 보니까 좋아. 이거 잘하면은 이거 이 낭만 동화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죠. K푸투자증권 4.7, SK증권 4.7, 중원미디어 4.8 이상하지 않아요? 5%가 되면 보유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대주주 공시 의무가 공시를 있죠. 해야 돼요. 5%가. 5가 조금 안 되는 이상한 애들 3명이 갑자기 들어왔죠. 새로 들어온 거예요. 저 3명을 대충 그냥 5라고 해볼게요. 조금씩 모자라지만 합치면 15죠. 아까 이병철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40대죠. 40대면은 김기수 씨하고 차이가 생각 외로 많이 벌어집니다. 거의 이제 약간 좀 따라잡기 어려운 25 정도까지 벌어지죠. 그럼 여기를 갖다가 이 그 짜잘짜잘한 5% 미만 겨우 간당간당한 여기를 쟤네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드라마의 슬픈 현실. 왜 다윗은 낭만적으로 싸웠는데 이길 수가 없었냐면 저 증권사들이 지분 매집에 나섭니다. 언제부터 나서냐? 저 김기수 대표가 드디어 경영에 참여할 것 같은 느낌이 나오는 순간부터 지분 매집에 나섭니다. 그래서 보유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5% 미만 지분까지 SK증권이 딱 잡고 K푸드 딱 4.7에 잡고 중원미디어도 4.8에 딱 잡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저 지분을 표대결을 염두한 우호 지분, 백기사 지분으로 파악합니다. 이병철 회장의 그렇습니다. 그게 확인은 안 된 거예요. 안 그러면은 됐죠. 그럴 것이다. 번함 안 합니다. 500원 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삼성물산이 KC 그렇습니다. 제일모직 합병할 때도 근데 그거는 이제 자사주를 너 가져. 그렇지. 네가 사라. 이러고 KCC에 줘버린 건데 이거는 매집이 들어온 거예요 시장에서. 아니 매집이 들어올 때 이 세 개 그 짜잘짜잘한 회사들이 아니, 짜잘짜잘 회사가 아니고 짜잘 지분들을 매집할 때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병철 회장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는 뭔가를 우리한테 반대급부를 줘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고 전혀 그거 없이 그냥 대단하십니다. 역시 숫자 뒤에 구조를 항상 잘 보시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어느 쪽도 베네핏이 없거나 그게 없는데 그렇지. 내가 왜 당신 죽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당신을 구하러 가야 돼? 내가 왜 백회사를 해야 돼? 당연히 딜이 있겠죠. 그게 이제 드러나진 않습니다. 왜냐 일단 보유 5%가 넘으면 보유 목적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나 이병철을 돕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하는 회사는 없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시장에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일단 공식적인 멘트는 그겁니다. 그냥 우리 싸서 투자용으로 들어갔어. 지분 투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는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이 슬픈 동화의 결말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거는 사실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게 아니라서 저 세 개 회사들이 무슨 목적으로 들어갔는지 우호 지분을 백기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 다만 추정일 뿐인데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 소액 주주가 지금 한 46%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김기수 대표가 14%가 그렇죠. 되고
그러면은 대단하십니다. 아니 이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역시 작가십니다. 저는 그래서 게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동화의 슬픈 현실을 알려드리고 내일 이 슬픈 드라마 새드 내일이 주청이거든요. 내일입니다. 내일 그 새드 엔딩을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낭만 우리 낭만 본관장님은 야 46%를 왜 무시하는 거야? 그렇지. 드라마 쓸 수 있어. 아니 김기수 대표가 워낙 소액주주들을 혹하는 그 열 몇 가지를 갖다 좋습니다. 내놨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김기수 대표는 저 소액주주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거냐라고 해서 소액주주들을 모으기 위해서 블로그나 별도 홈페이지에 자기 얘기를 계속 씁니다. 그리고 소액주주들과 연결해주는 사이트나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지금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구나. 이런 정도로 제가 오늘 이렇게 주총을 해설해 드릴 건데 첫 번째 드라마 돈키호테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길 것처럼 보였는데 정당성도 있어 보이고 했는데 골리앗이 친구들을 데리고 있더라. 역시 기득권의 벽은 있다.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다윗은 진짜로 착한 로빈훗입니까 그러면은?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액주주는 다 착하냐? 그럼 대주주는 다 나쁘냐? 또는 외국계 펀드가 헤지 펀드가 막 우리 지분 경쟁에 하러 들어오면 그건 막 늑대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판단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오늘은 자본주의 쇼라고 했잖아요. 돈 있으면 되고 한 표라도 더 있으면 이기고 정정당당한 룰만 좀 보장돼서 이 정정당당한 사각의 링 안에서 진짜로 겨뤄봤으면 좋겠는데 불합리하지 않게 싸우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착한지 나쁜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대충 짐작은 갈 것 같긴 한데 그건 저도 확인하지 않은 거니까 제가 아니면 반장님 말씀처럼 저 46%의 소액주주분들이 김기수의 드라마에 얼마나 감동해서 표가 오는지도 한번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 주인공은 누구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국민연금 살짝 얘기했는데요. 국민연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앞으로 제가 오늘 주제 잡은 게 몇 가지 회사가 있는데 다 국민연금이 걸려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장사 대부분이 국민연금이 좋은 회사는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또 국민연금은 제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너 누구 편이야?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상품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요.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보험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요.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마이보험 체크는요, 주황색 요 손마크, 요 주황색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요 대표 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동이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여성 Y존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을 소개합니다. 이미 많은 여성분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여궁이 차별화된 3가지 특허 원료를 더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여성에게 좋은 7가지 자연 유래 성분, 세포 성장, 촉진, 재생을 도와주는 5가지 성장 인자까지 더해져 강력한 효능을 선보입니다. 더 촉촉한 수분감, 쫀쫀한 탄력감, 사용 2주차부터
확 달라진 Y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궁은 약산성 pH 4.5로 Y존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여성의 Y존은 씻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합니다. Y존 피부 탄력, 보습, 진정, 청결, 그리고 성감 향상과 질 건조증까지 개선됩니다. 쓰면 쓸수록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여궁으로 Y존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세요. 특허 원료로 더 강력해진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 저희 광고 오픈 기념으로 2+1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해주신 여성분들에게는 체험분 2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상담 문의는 1588-4365 사는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상담하는 전화번호입니다. 편하게 상담 전화 하세요. 1588-4365로 상담 전화 부탁드립니다. Y존의 시간을 되돌리는 여궁, 저희가 바로가기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거기도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국민연금은 제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너 누구 편이야? 지금 방금 우리가 저 차트에서 봤지만 저기는 국민연금이 지금 주요한 킥맨이 아니잖아요. 다른 애지간한 모든 주총의 이 총과 칼이 난무한 이 싸움에 국민연금이 키를 다 잡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질문을 받고 있어요. 누구 편에 쓸 거야? 소액주주 편에 쓸 거야? 기득권에 쓸 거야? 대주주 편에 쓸 거야? 그렇게 보기 좋은 주제 하나를 가져가 와봤습니다. 삼성물산 갖고 와봤어요. 이해하기 편하시라고요. 다 아시죠? 삼성물산. 사실상 삼성그룹의 현재 지주회사 격입니다. 이재용이 삼성물산 지배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로 흘러가는 이 구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 가치를 본다면 엄청나죠. 삼성전자, 삼성그룹 전체의 지주회사격이라고 보면요. 그런데 실제 시총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그 지분 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굉장히 삼성물산 시총이 저평가돼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하, 삼성물산을 갖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저평가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평가를 올리고 더 많은 혜택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또 삼성물산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싸움 내용은 간단해요. 뭐냐면 그 싸움을 하는 사람 사실 국내에서는 삼성하고 싸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보나 마나 또 외국계 헤지펀드가 싸움꾼으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야 너도 얼마 갖고 있니? 나 요만큼, 나 요만큼. 우리 뭉치자. 그렇게 해서 뭉쳤어요. 그래서 연합팀입니다. 이 연합팀이 요구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펀드 연합이 5개고 더하기 다른 것까지 합쳐가지고 총 6개가 연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짜잘한 애들 1.46 등. 더 작죠. 너무 작은데? 저 팀들 5개 연합하고 캐피털 팀 한 팀 합쳐서 저기가 6개 팀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저기야말로 진짜로 이제 계란으로 바위 한번 쳐보겠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뭘로 싸우는 건데 쟁점은 있겠죠. 쟁점은 이거예요. 두 가지인데 이미 이 삼성물산이 주주 여러분들 섭섭지 않게 해드릴게. 제가 이번에 배당 많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미 주주하는 용으로 배당 정책을 발표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사실은 평가하기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서는 넉넉히 잡은 것 같아요. 눈치를 챘구나. 왜 이렇게 박해?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저 PBR 뭐 난리가 났는데 삼성물산 뭐야 이렇게 정부에서도 지금 밸류업 하라고 지금 그렇죠. 뭐 하니까 그런 분위기에 어긋나지는 않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쳐줬어요. 그런데 저 야수의 심장을 가진 저 헤지펀드 늑대들은 만족 못하는 거죠. 우리는 만족 못해라고 하면서 더 줘라고 하는 게 요구사항의 핵심입니다. 더 달라고 해도 너무 작 1.46 뭐 0.62% 갖고 무슨 목소리가 될 수가 그래서 보통주는 4,500원, 우선주는 4,550원씩 배당을 해라라는 게 제안인데 당초 삼성물산이 제안한 금액보다는 총액으로 합치면 3,200억이 늘어난 그래서 총액으로 하면은 7,364억 정도를 배당해라라는 게 요구사항 하나고요. 둘째는 우리한테 주는 거 말고 자사주 너무 많은데 빨리 사. 그래서 5,000억을 들여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해. 소각하라고. 그래서 합치면 대충 1조 한 2, 3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해라라고 지금 펀드들이 그러면 혹한데. 혹하죠. 그걸 그래서 이제 저 팀들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한번 붙어볼게라고 하면서 결전을 공개하자마자 주가가 뜹니다. 주가가 뛰었어요. 삼성물산 지금 주식이 뛰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지분 보면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재용 이분이 많이 갖고 있고 KCC는 우호 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호 지분이라고 봐야 되고 자사주 그러니까 줘서 여기 묻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액주주들에게 기대는 수밖에 없고 한데 결론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여기서 또 지금 바로 등장을 하죠. 7%를 갖고 그렇습니다. 있구나. 그래서 질문을 받는 겁니다. 국민연금한테. 야, 국민연금 누구 편에 너 쓸래? 이재용이가 너한테 준다는 돈 그냥 주주 총액으로 묶어볼게요. 총액으로 묶어서 너 4천억 받을래? 7천억 받을래? 당연히 7천억 받아야지. 너네 정부가 지금 저PBR 하면서 배당 많이 하고 자사주 많이 소각하라고 지금 노래를 부르잖아. 너 정부만 안 따를 거야? 너도 7천억 받으면 좋잖아. 아니, 합치니까 1조 2천억이잖아. 너도 1조 2천억 받는 게 좋지 않아? 라고 국민연금에게 묻습니다. 그냥 묻는 게 아니고요. 정식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총에서 우리 편에 서지. 너 저번에 삼성물산 이재용 편 들어서 몇 조 대, 1조 대 아니면 몇 천억 대 손실을 본 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 그 오명 있지. 너 그거 털 기회야. 그리고 니네 정부가 지금 노래를 부르니까 우리 편에 서지라고 국민연금에게 서한을 보내서 묻습니다. 연기가 되시네. 오늘 좀 약간 쇼로 하려고 제가 약간 가볍게.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습니까? 아주 좋아. 유튜브스럽게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그런 좀 삼성물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배당이나 이런 거 좀 할 만큼 지금 했는데 무리한 삼성물산 그러니까 오너 입장 경영진 입장에서 봤을 때 무리한 요구를 저 외국계 헤지 펀드들이 지금 해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리한 요구는 아무리 무리한 요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역시 질문의 요정. 왜냐하면 여기서 논점이 하나 나오는 게요. 그러면 진짜 악독한 주주라고 해볼게요.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고 나는 그냥 올해 배당만 왕창 받고 배당금 두둑히 챙기고 내년에 팔고 떠나면 돼. 라는 주주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많은 배당이 통과된다면 회사는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공장에도 재투자해야 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이 씨앗들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쟁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회사 측의 논리도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 펀드들이 요구하는 배당을 다 하면 껍데기만 남는다. 우리의 잉여 현금 흐름의 100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알아서 판단해서 이 논리가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저쪽은 이번에만 100이 넘어가지만 아니야. 원래 우리 자산 가치 충분한데 니네 그동안 너무 짰어. 올해 잠깐 조금 안 좋았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논점에서 우리가 관객의 입장에서 한번 봤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배당이 과연 적당한가. 주주들에게 최대한 주주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각자 모든 이익을 다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겨뤄서 이기는 것 자체가 시장이 말하는 효율적 시장의 모델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이익을 다 주장하면 돼. 너의 회사는 너는 방어하고 싶은 만큼 방어하면 돼. 우리는 부딪힌다. 이 장이 결국 자본주의야. 이렇게 말하면서 부딪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주주라도 회사의 미래를 생각해서 적당히 참을 줄 알아야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점이 하나 나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고 사실은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투자자로서 많은 배당을 가져가야 되겠어. 옛날에 손해 많이 봤잖아. 너네 편드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좀 나도 좀 소액주주랑 펀드의 요구가 맞다고 생각해라고 할 건지 대주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회사에 많은 자산을 남겨놓고 미래를 준비해라고 손을 들어줄 것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할 만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굉장히 첨예한 의견이 부딪힐 때 전문적이지 않으면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어느 말이 정말 맞는 건지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의결권을 이렇게 행사하십시오라고 전문적으로 자문해 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관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국내 국제적으로 이제 조금 신뢰받는 기관들이 한 5-6개 되는데요. 컨설팅 기관 뭐 이런 데 아예 회사 이름이 의결권 자문기관입니다. 아, 그런 의결권만 자문해 주는 회사 사업태가 업태가 의결권 자문입니다. 이거는 당신들이 찬성하는 게 주주한테 유리합니다. 반대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 줘요. 자문을 해 주는 기관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자문기관에서 O나 X를 쳐 주는 거에 따라서 많은 주주들이 그거에 따라서 OX를 쳐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기관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펀드들이 요구한 그 공격권에 대해서 2개의 기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너무 과해. 그 정도까지는 들어주지 않아도 돼. 근데 좀 더 큰 기관 3개에서는 찬성. 이게 필요해. 이게 여러분에게 유리합니다라고 해서 찬성 의견이 나왔어요. 당연히 펀드나 이런 쪽에서는 그 의견이 근거 삼아서 국민연금에게 서한도 보내고 소수주주에게도 서한을 보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수의 좀 더 많은 기관들이 우리 의견이 틀리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한테도 좋고 회사한테도 좋습니다. 요걸 근거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결 기관들은 그 정도 배당을 하고 그런 요구를 들어준다 하더라도 네. 삼성물산이 껍데기만 남을 리는 없어.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라고 그런 의견이 판단을 한 거라 나왔습니다. 이거지. 그럼 그거는 하긴 그 의결 기관들이 그냥 뭐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예. 뭐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그럼요. 갖고 했을 테니까 그건 예. 믿을만 하겠네. 저기는 언제 그럼 그 주총이 있어요? 이것도 내일. 아 내일이구나. 우리의 국민연금이 예.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서 예. 어디에 도장을 찍을지 예. 내일 이 드라마의 끝을 봐보십시오. 과연 의결권 자문기구의 권고를 따를지 예. 소수주의 의견에 따를지 근데 그거는 헤지펀드 말에 따를지 만약 그러니까 저 소액주주들이 그리고 국민연금이 따를지 안 따를지인 거잖아요. 그거에 네.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회사 그렇습니다. 경영진은 그냥 거기 결정 주총에서 결정 나면 그거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드라마. 예. 그러면 이제 예. 우리가 질문을 받는 게 왜 예. 국민연금이 질문을 받냐면 예. 늘 태도가 없었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국민연금 말고 예. 정부가 사실은 정부의 영향권 안에 있는 다른 기관도 이런 대답을 하더라라는 아주 조금 특이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예.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예. 국민연금 보고 있나? 국민연금 보고 있나? 누구냐면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회사는 KTNG. KTNG인데 KTNG. 기업은행을 왜? KTNG의 예. 2대 주주가 기업은행입니다. 아 기업은행도 정부가 그 주인이니까. 정부가 주인인 국책은행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민연금이 뭐라고 말할지 너무 답답한 거야. 말 좀 해줘라고 얘기하는데 기업은행은 국민연금에게 이렇게 보고 있나 나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 좀 봐봐라고 예. 하면서 기업은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안건이 뭐냐면 이사 선임 등등등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대표이사 사장 선임 안건이 올라왔어요. KTNG에. KTNG에. 그런데 기업은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반대. 예. 반대를 정확하게 선언했습니다. 반대라는 게 너 사장 안 돼. 연임하는 걸 연임이 아니고요. 이제 사장 승진. 새로 사장 오는 그동안은 걸? 수석 부사장이었는데요. 예. 이 사람 사장 선임안이 올라왔습니다. 예. 아, 기업은행이 그 사람? 반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제가 그냥 언뜻 그냥 듣기로는 네. 기업은행도 어쨌든 정부가 주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 끝나고 자료도 여러 개 필요할 텐데 예. 그거 아니야? 뭐, 폐부를 찌르셨습니다. 나 그거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럼 기업은행이 예. 우리 주주를 위해서 그랬을까? 예.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은행은 KTNG가 사실은 예전에는 담배인삼공사라고 그래가지고 예. 우리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기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민영화됐습니다. 민영화됐죠. 예. 그래서 이제는 KTNG가 됐고 예. 사실상 주주가 주인인 회사가 됐습니다. 아. 그런데 여전히 기업은행이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예. 정부의 입김에서 크게 벗어나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주주 현황 잠깐 보실까요? 예. 소액 주주가 그래서 60이나 되고요. 예. 예, 공익재단 여기 굉장히 많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재단이 예를 들면 우리사주조합이라든지 또 거기 이제 재단 여러 가지 재단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국민연금 계속 나온다고 했죠 오늘. 국민연금 6%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뭐 여기는 투자고요. 저 위에 이거 외국계입니다. 그다음에 IBK가 기업은행이 6.93 2대 주주. 국민연금보다 많네. 예,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반대하고 갈 테니까 국민연금 나를 따라와. 따라와. 이제 국민연금은 아까는 헤지펀드나 소액주주들에게 물음에 답해야 되는데 이제는 같은 국책은행 안에서 국민연금의 은행은 아닙니다만 국책은행의 물음에도 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논리는 부딪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장을 왜 반대하는가? 그럼 그 사장이 수석 부회장으로 재임할 때 경영 성과가 안 좋았다. 뭐 이런 명분들은 항상 되고 있죠. 근데 반면에 경영도 굉장히 불투명했다. 도대체 해외에서 담배를 몇 가지를 파는지 모르겠다. 왜 해외 시장 수출에 대한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느냐 등등 많은 명분이 부딪히고 있고요. 사측에서는 아니 이 사장이 선임될 거라는 건 이미 2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왜 가만히 있다가 주총 앞두고 지금 반대하십니까? 그리고 성과가 안 좋다는 것도 일시적이고 여차저차한 장기 프로젝트를 보면은 나름대로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등등등 부딪히는 중인데 핵심은 국민연금이 이번에는 누구 말을 들을 것인지. 그동안은 어땠냐면요. 2, 3년 전 제가 볼 때 한 4년 전에도 똑같은 2018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매번 IBK는 KTNG를 공격합니다. 반대. 근데 시장에서 늘 돌아보면 어떤 얘기 하시는지 아세요? 방금 홍 관장님 얘기가 정확했습니다. 그거 정부 입김이나
이쪽 낙하산 정권 꽂으려고 언저리에서 하는 거야. 낙하산 자리 마련이 안 돼가지고 혼내주려거나 또는 진짜 안 비키니까 강제로 비키게 해서 자리 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불편한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도매급으로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그동안 IBK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국민연금이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그것도 또 의외네. 이번에 근데 만약에 이번에 국민연금이 여기를 도와준다. 예. 그럼 이번에는 그런 오해를 받아도 좋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 그거는 굉장히 복합적이죠.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 사장을 회장으로 앉히려는 사람이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그렇죠. 누가 회장이 그 새로 그럼 미는 회장 그럼 기업은행은 또 있어요. 뭐 그러면 일단은 아직은 없는데 사내 이사로 저 이름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르내리는 사람은 있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이 사건은 각자 이름을 내고 그게 하나하나의 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시동 이사 선임의 건, 뭐 또 뭐 홍길동 이사 선임의 건. 그래서 만약에 자리가 하나인데 둘이 부딪힌다, 그럼 표대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아까 삼성물산과 조금 다른 거죠. 국민연금이 받는 질문이 다른 거고, 국민연금을 리드하는 게 IBK 국책 내에서 누군가는 리드하고 있다. 이런 재밌는 상황도 KTNG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행이 그건 아직 제가 우리가 확인하지는 못한 거니까는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미는 사장 후보가 정말 뭔가 연이 있는 그 사람이라면은 그건 뉴스네. 그렇죠. 제일 궁금해.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집안 싸움이네 이거는 완전히. 제일 재미있는 막장 드라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장이라고 하면 그 회사는 기분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표현하기에 막장 드라마만큼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이번에는 드라마다. 한미약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핫한 상황이에요. 축하합니다. 8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캐라셀이 2023년에도 압도적으로 판매 1위를 했습니다. 이제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이런 분들 주목해보세요.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손발톱. 여러분들 이제 캐라셀은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하니까요.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국내 140만 개 판매 돌파, 네이버 3만 리뷰, 국내외 임상으로 검증된 특허받은 성분, 의사가 추천하고 믿고 쓰는 캐라셀입니다. 그 캐라셀에서 신제품 캐라셀 패치가 나왔습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비닐을 싹 벗기고 문제 있는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면 관리 끝! 정말 간편합니다. 노랗거나 두꺼워진 손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눈으로 보이니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붙이는 거 불편하시면 캐라셀 네일로 쓱쓱 발라주셔도 됩니다. 바르는 캐라셀, 붙이는 캐라셀 패치 두 종류가 있으니 취향에 맞게 사용하세요. 같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더 보기 링크에서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시동 위키 입력해 주시면 이번 달 말까지 사은품 캐라셀 풋크림을 드립니다. 손발톱 건강에 캐라셀 패치. 앱 설치 시 즉시 사용 가능한 만원 적립 대박 114 대리 앱을 소개합니다. 20년 전통의 대박 114 대리는 전 직원 보험 가입으로 안전하며 사고 과태료 시 100% 보상 가능합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고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 앱으로 대리운전 호출이 가능합니다. 앱만 설치하면 즉시 만원이 적립되고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용할 때마다 이용 금액의 10%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또한 친구를 추천한다 그러면 2,000원 추가 적립! 그리고 그 친구가 이용할 때마다 이용 금액의 2%가 추천인에게 적립되니까 이용할수록 나에게 혜택이 차곡차곡 되돌아오는 그야말로 대박인 대박 114 대리운전 앱.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박 114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리운전 대박 114 앱. 한미약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핫한 상황이에요. 여기 완전 집안 싸움이던데.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어려운 얘기를 건너뛰고 짧게만 말씀드리면 원래 창업주가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창업주가 계실 때는 자식이 셋인데 큰아들, 중간에 딸, 그다음에 막내 아들 이렇게 2남 1녀였어요. 그래서
창업주 계실 때는 창업주 있을 때는 큰 아들이 사실상 후계자로 점 찍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예. 창업주가 돌아가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엄마가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엄마와 딸이 예. 한 편이 되고 큰 형과 막내 아들 둘이 한 편이 돼서 엄마 딸 대 아들들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창업주의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고. 사망하고 나서 예. 엄마하고 딸이 한 편 먹고 아들 둘이 한 편 먹고. 그렇습니다. 야, 그 조합이 참. 왜냐하면 왜 엄마가 갑자기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상속할 때 보면은 배우자가 1.5를 받습니다. 그렇죠. 자식은 1을 받고. 그래서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상속이 벌어지면은 배우자 지분이 높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으로 보면 엄마 지분이 높습니다. 그렇겠네. 근데 엄마가 보통은 선대의 유지를 받들겠다. 그래서 그렇지. 또 장남이니까 지금까지 잘 누구나 다 너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데 갑자기 엄마가 딸과 한 편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벌이는데 이 드라마가 보통 드라마가 아닌 게 아예 회사를 팔아버립니다. 한미약품을 예. 좀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팔았고 엄마가? 예, 단순히 엄마 딸이 예. 뭐 오빠를 내친다. 예. 물론 내치는 거긴 한데 뭐 그냥 소수 주주들한테 도와주십시오. 내가 회장을 하겠습니다. 내가 사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싸움이 아니라 예. 한미약품은 신약 개발이 창업주의 유훈이다. 예. 근데 신약 개발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그렇죠. 아시겠지만요. 그렇죠. 하나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대자본의 수혜를 받고 예. 경영을 정말로 잘해야 되는데 지금 딱 보니까 아들들 보니까 좀 안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큰 자본이 있는 여력이 있는 다른 회사와 합쳐야 돼. 그래서 유훈을 받드는 제대로 된 신약 개업을 하는 그런 회사가 돼야 되겠어라고 마음을 먹고 예. OCI 그룹과의 사실상 합병을 발표합니다. OCI 그룹은 원래 뭐 하는 회사죠? 뭐 이런저런 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바이오 신약에도 관심이 조금 있었어요. 원래 뭐 철 뭐 원래 이런 제약회사는 아니고. 제약회 아니었는데 최근에 부광약품을 인수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관심이 예.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차세대 원래 이쪽은 아니었는데 차세대 산업으로 바이오를 점찍어둔 상황인데 한미에서 코리온에 오케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구조는 간단한데 예.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그러니까 한미약품의 지주 회사가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예. 한미사이언스. 그러니까 한미사이언스를 지배하면 한미약품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와 딸이 한미사이언스의 주식을 OCI에 넘깁니다. OCI에 한미 사이언스는 그 엄마하고 딸이 많이 갖고 있나 보죠. 예,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갖고 있던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예. OCI에 넘기고요. 예. 넘기고 OCI 홀딩스의 주주를 이제 대신 받습니다. 거기서 거기에 있는 지분을 이제 다시 획득하고요. 그다음에 OCI는 이제 한미사이언스에는 예. 유상 증자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아무튼 돈을 수혈하려고 증자를 해서 예, 예. 이제 새로 이제 OCI 회사가 여기다 돈을 넣어서 자본금을 수혈해서 회사를 불려 나가는 예. 이런 계획을 OCI랑 합의를 해서 발표를 해버립니다. 근데 아들들이 볼 때는 황당한 거죠. 아니 엄마, 아니 누나, 아니 동생아, 남의 회사랑 합쳐가지고 지분을 다 팔아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은요. 한미사이언스에 갖고 있던 지분 주식 있잖아요. 아들들이 갖고 그거 말고는 회사에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일대 그냥 일개 주주로 남고 사장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배주주도 아닌 그냥 아들 둘은 그런 신세가 갑자기 되는 거잖아요.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엄마 딸과 아들들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 안건에서 핵심은 그러면 뭐냐면 이 합병안 막 주총에서 그렇죠. 신주를 넘기고 OCI로부터 유상 증자를 받아야 되는 이 안건들을 일단은 처리되기 위해서는 한미 사이언스의 경영진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합병을 하려고 하든 신주 발행을 하려고 하든 뭐 유상 증자를 하려고 하든 이 모든 것들이 이사회에서 안 해 그럼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싸움의 핵심은 한미 사이언스 이사진에 누가 들어가느냐인데 누가 들어가느냐입니다. 현재 6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임기 만료 등등등 해가지고요. 근데 총 이사가 10명인데 6명이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6명을 가지고 만약에 한쪽이 전부 다 이기거나 또 나머지 기존에 들어가 있던 3명과 합쳐서 과반을 점유하면 아까 얘기한 엄마 딸 편이 이번에 이사진에 대거 들어가서 이사회를 장악하면 엄마 딸의 원래 계획대로 합병도 하고 이렇게 할 거고 만약에 아들들이 엄마 딸 말고 자기네들이 이사진에 들어가서 이사진을 장악하면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전부 다 부결 시켜서 안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 아들 2명의 아들의 지분이 그렇게 안 된. 대충 보면은요. 그러니까 엄마 딸 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엄마 딸에 붙어 있는 우호 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합쳐볼게요. 예. 그다음에 아들 둘 있죠. 각자도 한 5%, 9%, 10%를 갖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아들의 우호 지분을 다 합쳐볼게요. 그러면 대충 집계마다 조금 다르지만 엄마 딸 쪽이 29, 예. 아들 둘 쪽이 25. 비슷합니다. 막상막하네. 막상막합니다. 그럼 여긴 또 키맨이 어딜까요? 또 나오죠? 국민연금이 또 나옵니다. 근데 키맨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여기는 예. 아빠 친구. 아빠 친구가 또 있어. 원래 선대 때부터 창업을 같이 했던 창업 공신. 창업 공신이구나. 그렇습니다. 친구야. 예, 그러니까 이제 내치기 어려운 진짜 큰 어른이죠. 근데 이분이 여기서 경영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옛날부터 갖고 있던 지분을 갖고 있고 본인도 다른 회사다 있고 한데 친구랑 예전에 같이 했었을 때부터 쭉 갖고 있던 사실상 이제 그런 관계죠. 정말로 동업 관계, 친구 관계, 중마고 관계인데 그 어른이 아직 살아 있는 거죠. 많이 지분이 많아요? 예, 10몇 프로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어르신은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 둘 엄마 쪽과 아들 쪽 우호지분을 다 합쳐도 현재 단독 가반이 안 되고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 어르신의 지분 하나 신모 씨라고만 할게요. 어르신 아니 아무튼 그 창업주 친구 그분이 대충 한 12% 갖고 있는데 10%라고 치고 국민연금도 한 7, 8% 갖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한꺼번에 합쳐서 어느 쪽에 얹어주면 게임 끝. 그 신모 씨 지분하고 그 국민연금 지분이 한쪽으로 가면은 그냥 거의 게임 끝납니다. 그런데요. 둘이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승부가 1%대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신모 씨가 더 많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으니까. 물론 이제 나머지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표 계산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몇 프로 차이 안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 주주총회에 이 막장 드라마는 생각만 해도 복잡한데 일단 그 신모 씨는 그 어르신은 누구 편이에요? 지금까지는 지금 오늘 말고요. 여태까지 이 기업 내에서 계속 그 10몇 프로 갖고 계셨지만 한 번도 누구 편에 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진짜 막장 싸움은 아직 안 일어나서 소소한 다툼이나 좀 껄끄러운 건 있었겠지만요. 늘 중립. 나는 누구 편도 아니야. 예를 들면 그분이 창업주의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재수 씨라고 할게요. 평생 봐온 재수 씨를 눈 감아 할 건가. 친구가 남기고 간 아들을 눈 감아 할 건가.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중립. 그런데 이번에도 현재 멘토로는 중립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립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표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표를 내야 돼요. 국민연금 누구 편에 들어줄 것인가가 지금 현재 또 질문을 받는 상황입니다. 엄마, 딸, 아들들의 집안 막장 드라마가 벌어졌습니다. 거기는 언제 주총이에요? 주총 28일. 28일이요. 거기는 그 어르신이 제일 궁금하네 나는. 그게 어르신이 그렇죠? 어디로 갈지가. 그런데 저희 보면은 여기서 이런 집안 싸움끼리 이제 그 집안 형제들 자매들끼리 싸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근하게 얼마 대한항공도 그랬었고. 그럼요. 옛날에 현대가의 그 왕자의 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롯데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어쨌든 싸움이 끝났어. 누군가의 승리로 다 끝나고 한쪽은 패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럼 이렇게 서로 얼굴도 봐요 그러면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봅니다. 원수보다도 더 심하게 싸운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제가 짧게만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막장 드라마인 게 비난 성명이 언론전에 매일 나오고요. 언론에 매일 나오고요. 고소 고발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미행 붙이고요. 심지어는 명함 같은 거를 잘못 봤다고 해서 막 사진도 찍어 올리고 원수보다 더하게 싸웁니다. 심지어 지금 한미약품은 이게 지금 1%에 따라서 한쪽이 잘하면 이 사진을 다 먹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 다질 수가 있고 올원 아칭 싸움일 수도 있는데 좀 묘하면은요. 둘 다 살아갈 수도 있어요. 둘 다?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선임하겠다고 안건에 올라와 있거든요. 나도 나이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신모 씨가 다 엄마 편을 들어주지만 엄마 편 중에서 남은 빼고 여기 아들은 살려주고 이렇게 교차 투표를 한다든지 막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싸움이 예상돼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 싸움에 이 사람들이 민감하냐면 지금은 현재 그 엄마 쪽이 현재 잡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20년 동안 주주총회를 한 곳에서 했어요. 송파구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주주총회 장소를 갑자기 옮겨요. 화성으로. 오기 힘들게 하려고. 오기 힘들게 하려고. 진짜? 야, 엄마가. 그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워낙에 중요한 안건이 부딪히기 때문에 법률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 상법에 본점 및 그 인근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본점 주소를 쭉 보면 거기 아니냐. 근데 아무튼 뭐 그런 핑계를 대면서 법에 충실하려고 옮겼다라고 하는데 반대편은 20년 동안 주총 장소를 여기로 알고 있는데 화성 어디 시골 이상한 데로 옮기는 이유가 뭐냐.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이 있고 소액주주들 갖춘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소액주주가 더 오른다면요. 자기 지분이 확실하다면 출석 대비한 비중이 올라가죠. 오기 힘들어. 그렇습니다. 이거죠? 그걸 노린 거 아니냐라고 이런 식으로 싸움이 나니까 반장님 말씀처럼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됩니다. 그 어머니가 그 진심이 좀 담겨 있네.
진짜 재밌네. 얘를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싸우냐면 예를 들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들을 내가 내친 건 아니다. 이번 합병 잘 끝나고 니네들 정신 차리면 다시 돌아오면 받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왜 아들 대신에 딸이냐라고 하면은 아들은 성품이 예를 들면 좀 급하고 덜렁덜렁 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딸은 차분하고 신약 개발 유언을 받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아들이 경영자의 성품이 안 돼서 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합병만 잘 되면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모순이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매일 싸웁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가 그 기업 어디 회장 이런 거 안 하셔서 다행이지. 그래도 여동생이 2명 있는데 그러세요? 잘못하면 의상할 뻔했네. 그렇습니다. 방금은 이제 가족끼리의 막장 싸움이었다면 막장 싸움이 하나 더 있는데 아주 좀 짧게 짧게 했는데. 얘기해드릴게요. 예. 이거는 무려 70년 넘은 동업관계, 우정, 신뢰의 상징. 말만 들어도 예쁘지 않습니까? 우정. 70년 넘은. 예. 그런데 아직도 그런 달달한 게 대한민국에 남아 있나라는 그 대사를 하고 싶네요. 그게 이제 3세에 들어서 깨지는 고려 아연 싸움이 되겠습니다. 예, 짧게만 정리하면요. 고려 아연과 영풍은 창업주가 동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풍은 뭐 자네가 해 장씨 일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장씨 일가. 예. 여기 보니까 32%. 그렇습니다. 최 씨하고 막상막하네. 그렇습니다. 근데 고려 아연은 최 씨 우리가 할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 씨가 고려 아연이고 영풍이 장씨 일가고.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만 쏠리면 이상하니까 교차 지분을 서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 씨도 영풍에 대해서 지분이 있고요. 고려 아연의 영풍 쪽 장씨 일가도 지분이 있는데 다만 창업자들끼리 합의한 정신이 뭐냐면 영풍은 우리가 경영할게 고려 아연은 너가 경영해라고 맡겨놨던 겁니다. 자 그런데 3세에 들어서 이 동업관계 신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최 씨 3세에 들어서 지분 자체가 근데 영풍이 더 많은 거예요. 그동안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불안하죠. 그래서 자기 친구 어릴 때부터 재벌들끼리 같이 커온 친구들, 재벌 친구들을 이용해서 그 친구들이 누구냐? 한화, 현대 이런 데입니다. 여기서 우호 지분이 들어와서 지분 매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짝 이겨버렸어요. 최 씨 일가 지분이. 예. 뭐 이 정도 이긴 거는 이긴 것도 아니고 원래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기고 나니까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번에 안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배당 얼마 주겠다 뭐 이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최 씨는 장 씨를 떨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래서 아예 이제 계열 분리해서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분이 딸리잖아요. 그런데 고려 아연이 주가가 지금 몇십만 원입니다. 7, 80만 원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기가 굉장히 몇 조가 들어가니까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 우호 지분. 아까 얘기한 친구들 회사가 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게 정관에 개정안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씨 입장에서 이거 통과되면은 앞으로 네가 네 친구들 보고 회사 보고 다 사라고 그래가지고 영원히 이제 지분 대결에서 이겨가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이 동업 관계의 끝을 보이는 막장 싸움이 고려아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아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주총 그거로 하고 제가 요거는 좀 물어보고 싶어서 요즘 그 신세계그룹 정용준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거는 뭐 주총하고는 상관은 없지만은 근데 정용진 회장이 오늘 기사 보니까는 등기사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회장인데 이게 그래도 원래 그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매우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뭐 회장 그러면 당연히 그 회사에 대표이사 뭐 대표이사가 뭐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과 책임 다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리, 과장, 뭐 저 부장 이런 거는 그냥 그 회사 내에서 하는 일에 대한 직책일 뿐이지 않습니까? 대리, 과장, 주임 그거랑 똑같습니다. 회장은.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법적 용어가 아니라면. 법적 용어는 뭐냐? 법적으로 이 회사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법적으로 당신이 법에 따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책임까지 갖고 이걸 행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임원,
임원회는 이사 감사 있습니다. 예. 요것만 법적으로 지배구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회사 내에서는 좀 말도 안 되지만요. 제가 대리입니다. 예. 대리인데 등기이사로 등극할 수가 있어요. 회사 내에서는 대리 역할을 하지만 등기에 내가 이사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법적으로는 이 그렇습니다. 회사를 내가 무슨 일 나중에 나면 책임진다. 법적 책임자가 누구야? 예. 그러면 등기사 누구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예. 정용진은 회장인데도 등기사가 아닌 거죠. 회장이 등기이사가 아닐 수도 있긴 있는 거예요. 예,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하기 편하시라고요. 대리가 등기이사인 게 이상한 것처럼 예. 회장이 등기이사 아닌 것도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거기도 지금 현재 미등기입니다. 등기 임원이 아닙니다. 아 그럼 다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아주 덜 바람직한 거죠. 왜냐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사가 책임져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사회 아. 의결의보가 잘못됐다. 예. 주주가치 훼손이 됐다. 어떤 결정을 했는데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받거나 배상 책임이 있거나 민영사상의 민영사상의 책임이 거지. 많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회사가 지배가 되고 있는데 예. 책임은 머슴들 보고 지라고 그래 라고 하는 비겁한 경영자가 권한과 책임을 나눠서 등기이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 그럼 거기 지금 신세계그룹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등기이사들이 있을 거 있죠. 아니에요. 등기사가 등기사들이 있는데 문제가 생기버리면 이 사람들이 다 책임지고 좀 극단적으로 빵에 감옥 들어갈 관리 때도 이 생기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습니다. 정용진 회장 그럼 미등기니까 그건 내 책임은 내 나는 책임 법적 아니야. 책임 없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법적 이사가 관여할 때 예. 공범이거나 관여자로서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딱 선이 끊어진다면 예. 완전히 법적으로 후리해지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을 비겁한 주주총회나 이런 예. 데서 이사회나 이런 네. 데서 문제 삼지 않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권한이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권한을 딴 사람이 책임 딴 사람이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익은 다 내가 가질 테니 법적 책임은 니들이 다 져라 이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경제적 이익이라는 게 연봉을 몇십억씩 받아갑니다. 그렇지. 근데 연봉을 몇십억씩 받아가면서 책임을 안 지는 거죠. 면봉이 아니고 연봉. 연봉이요. 예. 연봉을 몇십억씩 받는다고. 받아가면서 그전에 책임은 책임을 안 다 지는 거죠. 안 진다고.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소수 주주들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예. 회사에. 나 진짜 따지고 싶어라고 예. 할 때 누가 봐도 이재용이 한 일이고 누가 봐도 정용진이 한 일인데 예. 따져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의 경제는 누가 움직이는 거냐라고 할 때 장막 앞에 있는 권한과 장막 뒤에 있는 권한이 그렇죠.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이런 데에서 사실은 투명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네. 책임이 회피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게. 그게 어떻게 합법으로 다 있을까? 예, 물론 이제 이재용 회장은 개인적으로 이제 등기 임원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형사 왔다 갔다 리스크가 했어요. 생기니까 예. 빠졌다가 예, 그걸 이제 미등기를. 핑계로 저는 부적절합니다 뭐 이렇게 빼는 경우도 예. 있고 뭐 그런 핑계도 있습니다만은 아. 예. 또는 덜어는 아까 반장님 말씀처럼 단순히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예.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는 예. 진짜 책임지는 사람을 이사로 넣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 결국은 이사 선임을 우리가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방금 우리가 이 수많은 회사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예. 이런 소액 주주나 회사의 개혁을 바라는 주주나 펀드나 이런 사람들이 이사 선임 하나 넣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넣기도 어렵고 안 한다는 사람 불러오기도 더 어렵고 저희가 이 경제쇼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주제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반장님의 그 모토 예. 민주적 자본주의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선거가 벌어졌을 때 사실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선거 처리돼야 주권 재민을 확인하잖아요. 드디어 그렇죠. 이제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가끔 와서 이렇게 굽신하는 것처럼 이 주주총회가 벌어졌을 때 경제적 주인이 누군가를 한 번쯤은 반추해 볼 만한 기회가 좀 됐으면 싶습니다. 예. 네. 아, 오늘도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얘기. 전 처음에 굉장히 걱정했어요. 재미없을까 봐. 일부러 좀 약간 팝콘 각으로 좀 했는데 오바가 아니었나 모르겠습니다. 엄마하고 딸이 제일 재밌었어. 예. 박지동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